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7살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식품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제가 직접 개발한 천연 기능성 음료 블루진 BLUEGEN 덕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보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만든 제품을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정신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정을 꼭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실 전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어요. 겨울이면 감기에 몇 번이고 시달렸고 여름철에는 종종 기운이 빠져 쓰러지기 일쑤였죠. 어머니는 늘 병원을 다니셨지만 정작 제 몸에 진짜 효과를 주었던 건 병원약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차였어요. 외할머니는 경북 봉화에서 약초를 캐고 한약을 달여 마시는 걸 일상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아, 이건 그냥 차가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써오던 자연의 힘이란다. 그렇게 마시던 인삼차, 구기자차, 오미자차, 그건 단순한 맛을 넘어선 위안이었고 기운이었어요. 그 땀냄새 나는 할머니의 손과 온기가 스며든 찻잔 하나가 제 유년기의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 따뜻함이 제가 지금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연구하게 된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진학하고 나서는 수많은 실험과 분석을 접하게 되었어요. 전통 한약재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은 너무 흥미로웠죠.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몸담은 연구실조차 이런 성분 분석이 소비자한테 먹히겠냐며 고개를 저었고 업계는 온통 설탕 범벅, 카페인 과다, 인공향료로 가득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었어요. 기능성 음료 시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빠른 각성에만 중독돼 있었죠.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어. 이 말이 마치 공식처럼 굳어져 있는 현실에 저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짜 약은 자연에 있어. 몸이 필요로 하는 건 화학물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된 걸 한번 보여주자. 한국의 자연과 지혜로도 충분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어. 이후 저는 휴학을 하고 전국 각지의 약초 재배지를 돌아다녔어요. 강원도 평창의 산속에서 만난 야생 블루베리 농장, 충남 금산의 6년근 인삼밭, 그리고 전남 장흥의 친환경배 농장까지.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재료의 생생한 감촉과 향은 실험실 책상 위 논문들보다 100배는 더 강렬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재료들을 바탕으로 수백 번의 조합과 실험을 거쳤습니다. 단맛을 내면서도 혈당을 올리지 않는 배 농축액의 비율, 인삼 특유의 쓴맛을 잡아줄 수 있는 허브 블렌딩, 그리고 블루베리의 풍미를 살리기 위한 저온 추출 공법까지. 처음엔 다들 코웃음 쳤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 누가 사 먹겠냐? 몸에 좋은 건 원래 맛없는 거야. 코카콜라 따라잡겠다는 건 꿈도 꾸지 마라. 근데요. 정작 처음 마신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 진짜 설탕 안 들어간 거 맞아요? 마시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집중이 잘 돼요. 이거 진짜 음료계의 BTS 아닌가요? SNS에 올라간 몇 개의 영상이 바이럴을 타기 시작했고 특히 Z세대 사이에서 집중력 폭발 음료라는 별명이 붙으며 입소문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이메일이 쏟아졌고 해외에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혹시 수출 계획 있나요? 우리 플랫폼에 입점해주세요. 그 중에는 노르웨이에서 온 메일도 있었어요. 노르딕 연합의 유기농 플랫폼에서 블루진을 공식 파트너로 삼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만든 이 음료가 단지 맛있는 걸 넘어서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이때 미국의 음료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아성을 자랑하던 코카콜라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Z세대는 더 이상 브랜드보다 효능을 본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하나 둘 코카콜라를 끊고 블루진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SNS에 인증했죠. 그리고 그 뉴스 속에서 처음 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천재 과학자 이하늘. 세계 음료 시장에 반란을 일으키다.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진짜로요. 외할머니가 들려주신 예시이야기와 제가 실험실에서 흘렸던 땀방울들, 그리고 수없이 거절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어요. 그때부터 제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함께 세계 무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만든 음료 블루진은 단 한 병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영상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 미국에 블루진 샘플을 보낸 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어느 유명한 헬스 유튜버였어요. 그는 제 제품을 받아들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죠? 설탕도 카페인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헬스 보충제보다 집중이 잘 돼요. 이거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그 짧은 5분짜리 리뷰 영상이 일주일도 안 돼 8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어요. 어디서 사죠? 한국 직구 링크 있어요? 이건 그냥 마시는 두뇌 보조제네. 드디어 코카콜라 대체제가 나왔다. 그날 밤 제 메일함은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해외 수입 요청, 도매 계약 문의, 투자 제한.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중엔 저도 눈을 의심할 만한 이름이 있었어요. 제임스 파스터 치프 글로벌 마케팅 오퍼서 코커마이너스 콜러 컴퍼니. 그 이메일을 열어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코카콜라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개발한 블루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빠른 확장을 위해 협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번쯤 꿈꿨던 장면이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이 저를 주목하고 제 제품을 인정하는 순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묘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방식이 맞을까? 코카콜라와 손을 잡으면 분명 빠르게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블루진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 안엔 외할머니의 삶, 한국의 자연, 그리고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지혜가 담겨 있었죠. 이걸 단순히 글로벌 브랜드 중 하나로 전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정중히 거절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하지만 블루진은 한국 고유의 정체성과 철학을 지키고 싶습니다. 글로벌 확장도 한국인의 방식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그 이후 제 이름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 세계적 제안 거절하고 독자 노선 고수. BTS에 이어 또 하나의 자존심, 블루진 신드롬.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도 저의 선택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 브랜드에 더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가치, 진짜 한국 정신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메일이 하나 더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에밀리아 스벤슨 노르딕 연합의 친환경 브랜드 전략 분석가였습니다. 하늘 씨, 저희는 블루진을 단순한 음료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의 대표 아이콘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르딕 지역 전체 유통망에 공식 입점해 주시겠어요? 전 이 메일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르딕 지역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이곳은 제품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그 브랜드의 철학과 지속 가능성, 심지어 사회적 가치까지 꼼꼼히 따지는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블루진이 통했다는 건 한국의 자연과 정신이 세계에서 통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이후 화상 미팅에서도 진심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수십 개의 유기농 브랜드를 분석해왔지만 블루진처럼 철학과 기능이 동시에 살아있는 제품은 처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고 노르딕 연합에 정식으로 블루진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런칭 3개월 만에 북유럽 3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 에너지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히 제품이 많이 팔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가치, 자연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블루진을 마시며 정신이 맑아졌다고 말해주는 수천 명의 목소리. 이건 한국에서 온 선물이라며 리뷰를 남기는 외국인들. 그 모든 반응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점으로 향하던 중 예상치 못한 2번의 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은 제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를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렬했죠. 솔직히 말해서요. 블루진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던 그 시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고 한방과 자연의 힘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 그 순간이 저에겐 무슨 상이라도 받은 듯 감격스러웠죠. 그런데요, 그런 기쁨도 잠시. 첫 번째 위기는 너무도 갑작스럽고 황당한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제목 없는 영상 링크가 도착했어요. 어나너머스라는 익명의 발신자, 내용은 한 문장뿐이었어요. 이게 당신 회사의 진짜 민낯인가요? 링크를 열자 깜짝 놀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 외국인이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블루진을 마시고 난 뒤 직원을 향해 뭔가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자막이 붙어 있었죠. 한국인 직원 한국말 못해요? 외국인 맞죠? 그냥 나가세요. 순식간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가 만든 제품을 취급하던 협력 카페의 직원이 외국인 손님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였죠. 심지어 해당 영상은 이미 SNS에서 수만 번 공유되고 있었고 한국의 진짜 민낯, 이중적인 한국 이미지 같은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에밀리아조차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 씨, 저도 한국을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 제가 만든 제품에 쏟아졌던 신뢰가 오해로 바뀌고 있다는 좌절감.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해당 카페를 직접 찾아갔어요. 직원도 점장도 모두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면서 진실이 드러났죠. 영상은 조작된 것이었어요. 실제 대화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었고 편집으로 문맥을 바꿔 외국인 차별처럼 보이게 만든 영상이었던 거예요. 해당 고객이 촬영을 요청 없이 강제로 진행하며 마찰이 있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제 얼굴과 실명으로 사실을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만든 블루진은 단지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정성과 철학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모든 한국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한국인은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진심이 블루진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인 블루진 소비자들이 직접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해시태그 IKNOWKUREA, 해시태그 REALKUREANHEART, 해시태그 WESUPPORTBLUEGEN. 수많은 SNS에 이런 문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도움만 받았어요. 블루진 덕분에 한국을 더 알게 되었고 믿고 있어요. 혐오가 아닌 이해를 택합시다. 그리고 에밀리아가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하늘 씨, 위기 앞에서 진심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한국은 단지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진짜 브랜드는 광고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걸요. 하지만 아직 하나의 위기가 더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위기는 제품 자체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북유럽의 한 언론사에서 블루진에 카페인 유사 물질이 들어있다는 보도를 낸 거예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진짜 천연 맞냐? 기만 아니냐? 는 댓글이 퍼졌죠. 하지만 그 보도는 과학적 분석 없이 단순히 활력을 주는 성분이 있으니 카페인과 유사할 것이다라는 추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연구 데이터를 전 세계 5개국 언어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독일 TV 검사기관, 스웨덴 영양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카페인 무첨가, 천연 사포닌의 에너지 전달 효과라는 결과를 받아냈어요. 이후 언론은 사과하고 오히려 한국의 정직한 기술력이라는 기사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증명했어요. 오해도 위기도 한국인의 진심 앞에선 무너진다는 걸요. 그리고 세계는 그에게 물었다. 다음은 뭔가요? 제가 처음 블루진을 개발했던 그 작은 실험실에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국의 자연, 한국인의 마음을 하나의 음료에 담겠다는 생각이 이토록 멀리 깊게 퍼질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단순히 기술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블루진을 통해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진짜 가치는 포장보다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둘째,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다. 그리고 셋째, 한국의 정신은 세계 어디서도 통한다는 확신이었어요. 위기 속에서 저를 지켜준 건 화려한 브랜딩도 거대 자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을 사랑하게 된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리뷰와 영상,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서 강연을 했을 때였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자랑스럽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는 한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기억하는 나라니까요. 그 대답은 그 청년에게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최근에는 블루진이 유럽 전역, 북미,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면서 K-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한국을 마시는 느낌, 한 병으로 힐링되는 순간 같은 댓글이 달리고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블루진을 마시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새삼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돼요. 그 한약 냄새 나는 따뜻한 찻잔, 쪼글쪼글한 손으로 인삼을 다듬으시던 모습. 그 모든 게 이 성공의 출발점이었구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청년들과 함께 전국 각지의 약초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진. 진심, 진짜, 진보를 담은 한국인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첫 슬로건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진심을 세계에 나눕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성,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저 같은 청년의 가능성. 그게 바로 블루진이 만든 기적이자 제가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 살며 연구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사연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입니다. 단지 음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이곳엔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가 있고 진심을 담은 기술이 있으며 그리고 그걸 지켜내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서울의 작은 실험실에서 다음 블루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또 다른 한국의 기적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제보해주세요.